안녕하세요. 저는 윈치과원의 창동욱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1년 전부터 임플란트 보철에 하나의 새로운 옵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스터픽스라고 하는 세메니스 보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마스터픽스가 최근에 저희가 쓰고 있는 세메니스 중에 하나의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진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제가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선생님께 구분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임상적으로 유용한 필수 아이템인데요. 시멘트, 치과용 시멘의 그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임플란트가 대중적으로 보편화된 치료가 되면서 임플란트의 컴플리케이션, 기계적인 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큰 것은 보시는 것처럼 비니어 프랙처입니다. 폴세딜린 크라운을 많이 쓰고 최근에는 이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위치에 놓이지 않게 돼서 스크류가 헐거워지면서 어버트먼트 스크류가 풀리면서 결과적으로는 파절로 이어지고, 그리고 임플란트의 픽처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로딩이 많이 가면서 픽처가 찢어지거나 파절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기계적인 원인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의 임플란트가 하나의 대중화되면서 또 하나의 문제로 대두가 되는 게 사실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강의를 하시는 연자분들이 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여러 문헌들에서도 항상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죠. 어떤 흡연 습관이나 오랄 하이진이 좋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스미치라고 한 분이 쓴 논문에 보면 세멘타이티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놀랍게도 물론 신조어죠. 이것도 세멘타이티스,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만드는 세멘으로 인한 원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신적인 질환이나 어떤 연조직의 영향도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임상 증례를 보면 페리오 컨디션을 저희가 체크를 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16번과 7번에 이렇게 수프라 마진으로 하게 되면 연조직의 상태나 베스티블의 깊이나 이런 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아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3번 치아에 페리오 컨디션을 보죠. 건강한지 어떤지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처럼 확인이 되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는 코랄핀과 연조직이 건강한 색조를 띠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실제로 치근단 사진을 확인을 했을 때도 잔존 세멘 같은 것도 없고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죠.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다 안정적으로 마지날 본이나 이런 부분이 다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또 한 케이스를 보시죠. 그러면은 22번 치아의 서비칼 부분을 보시죠. 방금 전과 다르게 약간은 뭔가 혹시 이제 정확하게 관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약간 색조가 다르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잔존 세멘이 남아 있었고, 다행스럽게도 전 사진을 보시면 현재는 염증은 없습니다. 왜? 여기는 전치부기 때문에 칫솔질이 잘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문제를 일으키진 않지만 이게 어떤 염증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하고 잔존 세멘을 제거를 해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잔존 세멘을 제거한 후에 파노라마 사진으로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임플란트 보철물, 특히 전치부처럼 마진을 임플란트 보철을 해도 서브로 들어가야 되는, 서브 마진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잔존 세멘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4번, 6번 부위에 브릿지 보철이 임플란트로 수복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보시면 14번 부위 보철물을 장착하고 환자분의 개인 사정으로 보철물 장착한 후에 통상적으로는 이런 SCRP의 타입은 제거를 해서 제가 환자분의 잔존 세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재부착을 시켜주는데, 그날 환자분께서 급한 사정으로 먼저 빨리 치료해달라고 해서 하고 바로 가셨고, 추후에 세멘을 한 번 더 확인하겠노라 했는데 환자분은 사정으로 한참 만에 오셨습니다. 몇 개월 후에 나타나신 거죠.
예. 약 3개월 후에 개인 사정을 다 일을 보시고 나타나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태로 오신 거죠. 그래서 환자분께 물어봤더니 뭔가 부었다가 가라앉은 느낌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첫날 세팅하면서 놓쳤던 이 세멘으로 인한 것으로 저는 추측을 했습니다. 세멘을 제거하고 그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14번 부인 그래도 여성분이고 심미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 보통 여자분들이 환하게 웃으시면 15번, 25번까지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다행히 이 환자분은 그렇게까지 스마일 라인이 그렇게까지 전치부가 많이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환자분께 뭔가 정확하게 치료를 못 해줬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환자분께 말씀드리고 판막을 열었는데 하방에, 픽스처 하방에 잔존골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죠. 물론 이게 단순히 세멘 때문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다른 환자의 전신적인 어떤 질환과 아마 나머지 부분에 뭔가 다른 복합적인 요소가 가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심각한 염증은 아니어서 다시 임플란트 표면을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그 이후에 그래프트와 차폐막을 적용해서 마무리를 해주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런 상태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치유는 돼서 환자분은 현재 잘 쓰고 계시지만 지금 베스티블이 깊어서 이 부분을 다시 또 연조직 처치를 해서 베스티블을 깊게 해주려고 하고, 심미적이지 않은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잇몸 성형을 통해서 혈압조직 이식술을 통해서 조금 더 심미적으로 해줄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세멘이 남은 첫 번째 폐해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또 다른 부가적인 문제로는 보시는 것처럼 환자분 오셨는데 11번, 21번에 스페이싱으로 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태로, 그리고 앞니가 튀어나와 있는 클래스 2의 형태의 환자가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전치부가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메꿨으면 하시는 바람이 있어서 마침 클래스 2라서 안쪽으로 식립을 하면서 공간을 폐쇄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요. CT를 통해서 가이드를 만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수술을 식립을 하고, 그리고 본그래프트를 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어버트먼트, 템포러리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수로 이제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비저널까지 수술을 하면서 당일날 만들어 드렸고, 환자분은 한 열흘경에 실밥을 제거하러 오셨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치유가 되셨고, 환자분은 임플란트 시술부터 프로비저널까지 너무 빠르게 모든 게 진행이 돼서 너무 만족스러워하셨어요. 이 전체 과정이 수술 당일날 30분 정도에 다 해결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환자분은 되게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추후에 약 4개월 후에 제가 보철을 올렸고 최종 보철물을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환자분 여기까지 만족하셨어요. 색상도 실제 본인 치아보다는 조금 밝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원래 치아보다는 훨씬 예뻐졌습니다 하면서 만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됐죠. 환자분께 잔존 세멘을 전치부를 하니 SGRP 타입으로 홀을 설치게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 환자분은 결국은 파이널 세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세멘을 하고 보니 페리에피칼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멘이 남아있죠. 그래서 다시 처음에는 마취를 하지 않고 환자분의 잇몸에 기구를 넣어서 세멘을 제거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멘이 제거가 되지 않았고 결국은 이 상황에서 다시 마취를 하고 세멘을 열심히 제거해서 완벽하게 세멘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제거 시간이 30분이 걸린 거죠. 그러면 이 환자분은 처음에 임플란트 시술하면서 프로비저널, 템포러리까지 만드는데 30분 걸렸는데 마지막에 붙이고 세멘 제거하는 시간까지 40분이 걸린 겁니다. 이게 과연, 물론 제 실수로 인한 세멘을 남겨서 생긴 일이긴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고 술자 입장에서도 어떤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잘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지금 잔존 세멘으로 인한 이런 문제가 저희가 하나의 문제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임플란트 보철의 전반적인 우리나라, 특히 한국에서의 보철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학회에서, 작년에 학회에서 다뤘던 토픽인데요. 세멘 없는 보철물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본다라고 하고 전체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세메니스 보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철학회, 대한치과보철학회에서 작년에 학술대회 시행한 것도 보시면 한 세션, 중요한 세션의 시간에 보시면 4명의 연재와 1명의 모더레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세메니스 보철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는 세메니스는 어떤 보철에 있어서의 선택이 아니라 그냥 어찌 보면은 필수 옵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성 어버트먼트에서 커스텀 어버트먼트로 딱 10년 전쯤에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도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받아들이는 게 되게 쉽지 않으셨어요. 기성 어버트먼트로 이미 길이 들여져 있기 때문에 커스텀? 저거 불편한 거 아니야? 새로운 거 내가 꼭 써야 되나라고 하는 거부감이, 막연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 쓰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로 인해서 이게 보편적이고 훨씬 장점이 많구나라고 생각해서 지금 상당수 선생님들께서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오히려 기성보다 많이 쓰고 계시죠. 그래서 커스텀이 나오면서 SRP 타입으로 해서 보철물을 꼈다 뺐다 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단 이러한 SRP 타입도 한계가 있죠. 왜냐? 세멘으로 해서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팅할 때도 특히 지르코니아를 보철을 하는 경우에도 레진 세멘 같은 거 이용하고 물론 RMGI 세멘을 이용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거나 세팅을 하고 세멘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홀을 통해서 빼서 다시 세멘을 확인하고 집어넣고 이런 과정들을 구강 내에서 꼈다 뺐다 하는 것들을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진료실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소모의 문제가 많이 또 대두가 되는 거죠. 자, 제 병원에서 환자분이 대구치를 SRP 타입으로 해서 커스텀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을 이용해서 세팅을 했죠. 구강 내에서 레진 세멘으로 제가 세팅을 하고 이 마진에 저 개인적인 성향은 EQ나 아니면 살짝 서브로 보통은 구치부여도 마진을 잡고 엠브레이저를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치실을 쓰고 환자분이 음식물 끼지 않게 해드리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렇게 장착을 한 다음에 결국은 빼서 세멘을 다시 싹 제거하고 다시 꼈다가 붙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토탈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20분에서 25분이 걸리는 상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46번과 47번에 두 개의 크라운을 하는 경우에도 보시면 다 싱글로 해서 컨택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레진 세멘을 적용해서 한 후에 얘를 다시 뺐다가 꼈다 하면서 세멘을 다시 제거하고 붙이고 하는데 두 개 정도는 30분에서 35분이 소요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37번을 시적하고 뭔가 크라운이 맞지 않아서 다시 컨택을 맞추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레진 세멘을 잘못해서 세팅을 잘못하면 다시 이거를 크라운을 어버트먼트와 기공소로 보내서 다시 분리해 오거나 이런 과정까지 겪게 되니까 세팅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개원이들에게는 임상가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면 너무 편하지만 이 과정까지 환자는 이 과정으로 그냥 편할 수 있으나 저희는 꼈다 뺐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공소도 보내고 그런 복잡한 과정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메니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도입이 됐고 여러 회사에서 세메니스 시스템을 사용하라고 각각의 장단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저는 지금 아름의 마스터픽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선택을 하게 됐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보시면 기본적으로 얘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버트먼트와 그리고 스크류 그리고 그냥 크라운,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해서 투피스,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이 들어가 있는 투피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왜냐? 뭔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엔 저희가 부담스럽지만 기존에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장점을 갖고 있다면 그게 굉장히 유리하게 됐죠. 그래서 세멘을 사용하지 않고 어버트먼트에 홈이 파여져 있는데 그래서 어버트먼트의 상부가 날개처럼 벌어지면서 스크류가 들어가면서 벌어지면서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트먼트가 크라운을 밀면서 그 유지력으로 크라운을 잡아주는 거죠. 자, 그래서 세멘니스의 어떤 여러 가지 공차가 생길 수 있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모든 부분들은 공차가 생기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가공상 오차를 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러한 어버트먼트 스크류 이런 부분에서 크라운과 잡아주는 부분에서 공차를 최소화해서 유지력을 잘 만들게 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아날로그 디지털 인상 어떤 방식으로 해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타사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타사 제품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컴포넌트가 3개나 많게는 이렇게 뭐 4개 정도가 되는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상당 부분이 3개에서 4개의 어떤 그 지대주 형태와 그리고 그 위에 뭐 링크라고 하기도 하고 지대주라고 하는데 지대주에다가 그다음에 또 하나 뭐 링크 그리고 또 뭔가 들어가는 형식으로 해서 3개나 4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뭐 특정 회사를 제가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구조물이 많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계별로 에러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커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비용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컴포넌트가 많아지면 비용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름의 마스터픽스를 선택한 이유는 간결하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자, 또 하나 최근에 선생님들은 지금 한국은 굉장히 그 과열 경쟁이죠. 뭐 씁쓸합니다만 특정 병원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이제 비용 같은 걸로 해서 환자를 유인하는 그런 마케팅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환자분을 위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뭔가 정도를 걷고 환자들을 위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세멘니스 보철도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임상에 적용한 케이스를 통해서 보고 제 케이스를 보면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점들이 장점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네, 그래서 싱글 크라운에서도 뭐 다양한 경우에 적용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뭐 싱글 2개, 그리고 연속한 싱글 3개, 그리고 브릿지, 뭐 3유닛, 4유닛 브릿지까지 제가 다 적용을 해봤었는데요. 네, 저도 어떤 새로운 것들이 도입이 되면 부담을 갖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으로 한 1년 전쯤에 처음 시작했던 케이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46번 임플란트를 하나 식립을 하고요. 2차 수술을 했습니다. 통법에 따라서 이후에 실제로 제가 힐링을 제거를 하고 보시면 힐링을 제거를 하고 이 마스터픽스를 체결하는 동영상인데요. 네, 새로운 시스템을 일단은 최대한 안전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어버트먼트의 내기 픽스처의 내면으로 딱 체결이 된 느낌이 나서 스크류를 제가 조이고 있는 거죠. 얘는 지금 일반적인 헥스 드라이버가 아니라 토룩스 드라이버로 되어 있고요. 토룩스 드라이버로 해서 체결을 해서 꽉 체결하고 그 다음에 컨택을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실제로 요거 지금 전 과정을 다 보여드리지만 보시는 것처럼 조이고 그리고 나서 컨택을 확인해 보죠. 네, 그래서 이제 컨택을 확인하고 지금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이게 레진 세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세팅을 한다고 하면은 붙이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레진 본딩 에이전트 같은 거를 지르코니아 내면에 부착하고 뭐 하는 시간들이 많이 걸릴 텐데요. 그런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토크렌치를 이용해서 30N 정도로 해서 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기존에 원래 선생님들께서는 스크류를 조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스크류가 쏙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패시브하게 쓱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스크류가 어버트먼트를 밀면서 들어가니까 약간 좀 빡빡하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 빡빡하게 들어가는 게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그게 이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빡빡하게 안 들어가면 잘못된 거죠. 이거는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세팅을 하고 환자분을 보내드렸는데 교합 조정 간단하게 하고 해서 전체 시간이 지금
힐링을 제거하고 제가 그 동영상을 그대로 보여드렸듯이 2분 그리고 세팅하고 다 하는데 거의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구인난이 심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직원들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을 때 원장님도 혼자 여러 환자를 볼 때는 짧게 환자를 이렇게 보는 경우에는 아주 유용한 하나의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잘 적용을 했고요. 네, 잘 체결돼서 체결난 사진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고요. 네, 두 번째 케이스도 2개의 임플란트를 착립을 하고 네, 2개의 보시는 것처럼 크라운을 세팅을 했죠. 네, 그리고 최종 이제 고철물 장착을 했고요. 네, 네, 실제 이거를 제가 세팅하는 사진을 보여드리면 먼저 37번은 이미 세팅을 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딱 세팅을 해서 금방 체결을 했고요. 전체 시간을 보시면 이게 5번 같은 경우에 지금 35번짜리인데 그래서 이거는 컨택을 조정하는 크라운만 꼈다 뺐다 하는 컨택 조정용 스크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마스터픽스 어버트먼트를 끼우고 스크류 조인 다음에 크라운만 꼈다 뺐다 하면서 컨택이 아주 터무니없이 안 맞을 때는 그때는 밖에서 조정하면서 크라운만 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컨택이 잘 맞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크라운하고 어버트먼트 한 덩어리로 해서 바로 체결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체결을 해버려서 스크류를 조여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컨택 조정용 스크류와 최종 체결용 스크류 2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컨택도 다 잘 맞는다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리 체결이 끝나고 컨택을 메지알 디스탈 컨택을 확인하고요. 네, 딸깍 걸리고 해서 오케이 하고 마무리했던 케이스입니다. 구강내에서 간단하게 하이스피드 벌을 이용해서 교합 조정을 하고 네, 그리고 이게 맞다고 하면은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35N으로 해서 네, 토르크 드라이버, 토크 드라이버로 해서 체결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팅 시간이 만약에 이걸 세멘을 사용해서 쓴다고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빨리빨리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됐습니다. 일단은 이 상황에서 이제 교합 조정만 하게 되면은 이제 되겠죠. 그래서 홀에다 선생님 하듯이 보통 테플론이나 코튼이나 이런 것들 맞고 그러고 나서 교합 조정을 하고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교합 조정하고 레진 세멘 적용하고 그렇게 보내는 걸로 마무리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네. 크게 교합도 문제될 상황이 아니어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잘 물리고 크게 높지 않아서 마무리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자, 또 여러 개 멀티플로 44번, 5번, 6번짜리 임플란트 식립하고요. 이 경우에는 3개를 다 싱글로 했는데 이거를 제가 세팅하는데 거의 컨택을 조정하지 않고 굉장히 빨리 해서 이 3개 적용하고 교합 조정까지 다 하는데 거의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쁜 시간에는 되게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저도 물론 직원들이 있지만 직원들이 또 각자 하는 일이 있고 제가 하는 일인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빨리빨리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훨씬 더 임상가들한테는 편한 옵션이 되겠죠. 네, 이 경우에도 잘 마무리했었고요. 쭉 보여드리는 케이스는 처음에는 이제 싱글부터 시작했고 그 이후에는 싱글 멀티플로 하고 그 다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14번, 6번에 임플란트 착립하고 제가 하악에도 2개 임플란트 착립하고 보철물을 장착하는 거죠. 확인해서 4, 6번에 보시는 것처럼 브릿지 형태도 잘 맞는지 제가 확인을 해본 거죠. 다행스럽게도 환자한테 시팅했을 때 동요도도 없고 아주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된 게 확인이 돼서 그리고 하악도 이 경우에는 제가 싱글 하지 않고 과연 스플린트를 해도 이게 잘 유지가 되는가? 이 경우에는 스플린트를 이용해서 확인을 했고 아주 잘 적합이 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악 브릿지와 하악 싱글 스플린트도 잘 맞는다라는 걸 확인을 했죠. 그래서 옵션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30번 때 임플란트 식립을 했는데요. 30번 때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이 경우에 3개 임플란트 식립하고 중간에 환자분께서 식립을 했는데 이 부위가 조금 염증이 생기셔서 다시 식립 위치를 바꿔가지고요. 이 경우에는 제가 브릿지로 보철 수복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네, 그래서 브릿지도 한데 이제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헥스를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넌헥스를 써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체결감도 좋고 유지력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릿지의 경우는 물론 헥스도 해야 되는데 헥스는 좀 더 패스에 예민하기 때문에 헥스를 할 경우는 패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약간의 패스의 그 어떤 탄력성은 넌헥스를 쓰시면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브릿지도 마무리했던 케이스고요. 네, 상하게 멀티플로 여러 개의 치아를 식립하는 케이스였는데요. 네, 보시면은 이런 방식으로 식립을 하고 또 다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앞쪽에는 이쪽에 브릿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앞쪽에 포유닛 브릿지. 그래서 포유닛 브릿지도 이런 식으로 잘 유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다 확인을 했죠. 그리고 이쪽은 두 개는 스플린트를 하였고 이건 싱글로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3번에도 하나의 크라운을 이제 임플란트 수복을 해야 되는 경우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보철몰 후에 마스터픽스를 적용한 건데요. 네, 이런 식으로 잘 장착을 할 수 있었고요. 네, 마찬가지로 15번도 임플란트 식립 후에 보시는 것처럼 힐링을 제거하고 끼우는 경우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너무 이게 세메니스라고 해서 마진을 너무 깊게 넣는 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전체적으로 한 라인상에서 마진이 설정되기 때문에 서브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깊이로 해서 마진을 적절히 잡아야지. 이 경우에 제가 조금 여러 번 꼈다 뺐다 하는 이유는 마진을 제가 조금 깊게 잡았어요. 서브로 조금 깊게 눌러서 어떤 체결하는 감이 조금 떨어져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잘 맞는 게 확인이 돼서 제가 딱 그래서 몇 차례 꼈다 뺐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잘 맞는 게 확인이 돼서 스크류로 체결을 했던 거죠. 그래서 너무 마진이 깊게 형성이 돼버리면 세메니스라 하더라도 그 시팅감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잘 위치가 돼서 스크류로 제가 체결했던 케이스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실 몇 가지를 제가 미리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마스터픽스 스크류 체결 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마스터픽스 스크류는 스크류가 어버트먼트를 밀면서 기계적인 유지력을 잡아주는 거예요. 어버트먼트가 크라운을 잡아주는 구조가 때문에 그 빡빡함, 뭔가 빡빡한 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절 위험이나 두 번째, 음식물 끼임으로 인한 냄새는 없나요? 실제로 제가 어버트먼트를 그 크라운과 연결한 상태로 랩 아날로그에 체결해가지고 바깥에 크라운을 레진 세멘으로 바꿔놔서 커피에다가 제가 담궈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멘리스가 물론 이제 기계적인 그 교합력이 작용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레진을 통해서 들어간 부분은 미세하게 커피물이 살짝 스며들었는데 밑에 마진 쪽으로 와서 마진 쪽에 놓여있는 코트는 거의 커피가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음식물 끼임으로 인한 냄새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미세하게 물론 측방력이 가해지면 미세하게는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으나 칫솔질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스크류가 풀리진 않나요? 실제로 제가 1년 동안 쓰면서 스크류가 풀리는 경험을 몇 번을 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단, 그 경우는 답을 명확하게 찾았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버트먼트가 스크류가 이렇게 정확하게 그냥 일반 스크류 드라이버가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식립 각도가 조금 이렇게 경사지게 식립해서 이거를 앵글드로 해서 지금 얘가 30도 정도까지의 허용치를 주면서 세메니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앞으로 개발되는 건 60도 뭐 그 이상까지도 만든다고 하지만 현재까지는 패스가 30도 이내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패스가 조금 달라질 때 그 각도를 이렇게 꺾어서 해야 돼서 앵글드 드라이버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앵글드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스트레이트 드라이버를 했을 때 이게 정확하게 스크류가 어버트먼트 스크류가 꽉 체결되지 않아서 그래서 풀린 경우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두 번.
네, 그래서 그거만 정확하게 사용하시면 스크류가 풀리는 것은 경험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픽처의 어버트먼트가 체결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터무니없이 안 되는 것은 체결을 한 다음에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 미심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시덱스를 즈음에서는 여러 가지 국내 메이저 업체들의 픽처에 맞는 모든 라인업을 갖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체결감은 훨씬 더 잘 맞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케이스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서브라고 해서 세면 안 쓴다고 해서 너무 깊숙하게 그걸 밀어넣어 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진을 너무 서브로 깊게, 세면리스니까 깊게도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조직이 탄성이 있기 때문에 밀어 올리기 때문에 픽처 어버트먼트랑 이렇게 픽처에 딱 체결했을 때 눌리는 느낌이 나면 그걸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죠. 그래서 너무 서브로 마진을 깊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세면리스보다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중간에 제가 강의 중간에 말씀드렸죠, 이미. 네, 컴포넌트가 두 개예요.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컴포넌트가 두 개라는 건 결국 비용적으로도 저희들한테 경제적인 장점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세면리스를 마스터픽스를 제가 사용하고 있답니다. 자, 스탁 어버트먼트가 나와서 저희가 한참 동안 임플란트 보초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커스터마이즈드 어버트먼트가 나오고 세면리스 어버트먼트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은 조금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여기는 이제 가수들인데요. 핑클, 소녀시대, 그리고 요새 핫한 뉴진스입니다. 이 친구들이 10년 주기로 나왔어요. 그리고 위에 이것도 거의 지금 10년을 주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은 곧 세면리스 어버트먼트는 이제 현실이고 선생님들이 받아들이는 하나의 그냥 필수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